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의 착공 시기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계 변경안에 동북권에서 요구하는 입주부서 확대 등의 방안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2년 말 완공 계획인 순천 신대지군의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설계가 변경되면서 착공 예정 시점이 올 8, 9월쯤으로 늦어졌습니다. 변화의 초점은 건축 외관과 탄소 제로화, 주차 공간 확대 등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설계가 특별히 바뀐 건 없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약간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하 주차장을 47대를 했었는데 100대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동북권 통합청사의 수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동부 지역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동북권 통합청사의 수용 규모는 240명. 현재 동부 지역 본부가 180명 수용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80명이 늘어나는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도의 구상대로 이국 체제로 운영될 경우 개청하자마자 사무 공간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청 동북권 통합청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문화체육국 같은 국이 추가로 이전하고 행정부지사가 근무하는 등 장기적인 미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인원 확대 등을 담보하는 설계 변경과 이전 조직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들을 인식했으면 곧바로 행정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응해 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또 이런 코로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합청사 건립이 동북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이벤트용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신청사의 최종 청사진이 지역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1월 말까지 분양권을 거래한 69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 거래 계약을 하거나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0명을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 5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 전매와 다운 거래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재산 증식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정현복 시장이 재임 중 자신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광양 호북마을과 성황 도이지구에 도로 설치 사업과 재개발 계획을 추진한 뒤 보상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부패방지법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둘러싸고 많은 고민과 논의가 진행돼 왔죠. 어제 해당 부지의 소유와 운영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겁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역시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엑스포 정신, 주민의 의사, 공익우선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여수 박람회 개발에 적용되어야 할 정책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개발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에 상환해야 할 3,700억 원에 달하는 선투자금. 박람회장 부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 등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해수부는 공공개발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 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잘 조율을 해주셔야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 단계인 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가하는 등 공공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수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 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여수시 시민단체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공공개발을 본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순천 지역은 4천여 명이 1차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순천대 국제문화 컨벤션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1,100여 명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어르신 3천여 명을 시작으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흥국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3,500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측이 23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여수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의 13번째 교량인 추포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주민들은 썰물 때만 다닐 수 있던 시멘트 노드길 대신 다리를 이용해 육지 나들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대교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뒤 5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길이 1.8km에 폭 10.5m로 모두 3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암태도와 추포도는 그동안 시멘트 노드길로 연결돼 밀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추포대교 완공으로 섬 주민들은 24시간 육지 나들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리가 개통하면 그 섬의 이미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자대교에 이어 추포대교가 완공되면서 신안군의 교량 건설 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포도와 비금도를 연결하고 장산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이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추포에서 비금 또 장산에서 신의까지만 두 개 다리만 되면 저 신안군의 14개 읍면이 다 육지로 연결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신안군의 섬들이 점차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폄훼 만평을 실은 대구 매일신문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과문을 통해 만평으로 광주 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소환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신문 제작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은 지난 19일 실은 만평이 5.18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23일 한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5.18 폄훼 만평을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응 조치를 전국의 방역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그제 종료됐지만 전국적인 방역 지역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가금 농장의 살처분 소독 완료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내 방역 조치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겨울 도내 9개 시군에서 2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5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심하게 부패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여수시 경호동 가장도 해안에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신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 성별과 나이대를 특정할 수 없다며 시신의 DNA 감식을 의뢰하는 등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에서 50대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사제 총기로 인한 오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군의 한 주택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사는 59살 A씨가 현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던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차가 뺏겨 와 있더만 경찰차도 오고 119 차도 오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의 머리에선 총상이 발견됐고 집과 차량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제 총기류 한 정과 납탄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냥개를 데리고 멧돼지 등을 사냥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직접 사제총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가 좀 그 사냥개래. 그 개가 뭐 멧돼지를 잡는 개라고 하면서 개가 선택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발사 각도라든가 발사 지점으로 봐서는 전기료를 문제성이 있어서 그걸로 보면서 하다가 발사가 되지 않았냐라는. 경찰은 국과수에 총기 감식과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지역 공립과학관 역량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노후됐던 체험수족관을 전면 리모델링합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수산생물수조와 갯벌수조 등 체험수족관 시설 개선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완시설을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40대 전라남도 의사회장으로 최운창 목포시 의사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운창 회장은 목포 굿모닝 비뇨의학과를 운영 중이며 최근 전남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에서 69.4%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순천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치유 텃밭 키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미래 세대의 도시농업 붐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치유 텃밭 키트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체험 활동이 어려워진 어린이들에게 작물 재배 활동 지원으로 심신 치유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흥 유자차의 체코와 베트남 수출이 지난 2년 사이 급신장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두원농협에서 생산된 유자차의 체코 수출이 지난해 53톤으로 지난 2018년 6.7톤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